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황금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, 불인이들이 알려면 내가 아는 동네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. 경매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는 비율도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좀 아직 경매가 어렵다라는 좀 인식이 강해요.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실에서 경매로만 놓고 아는 지역으로 확대해 가시면 이렇게 경매핀이 꽂혀요.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야 라고 하시면 아파트만 선택하시면 돼요. 다른 거 다 지워버리시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여의도에 30평대가 10억이래. 그럼 내가 여의도를 대충 안다. 나 여의도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 직장은 여의도야. 야, 이 아파트 30평이면 10억이면 싼 거야.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싸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이거에 입찰을 해볼 수도 있겠죠. 즉 우리 동네에 이 동네 내가 잘 아는데 이 정도면 되게 싼데, 이게 첫 번째인데, 여기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. 드림시드 아파트 들어본 적도 없는. 근데 25평이 6.4억이래요 눌러봤더니 최저가가 지금 6억 4,100인데 실거래가가 직전에 5억 5,500까지 거래가 됐대요. 5억 5,500이 마지막 거래인데 2019년 거래예요. 그 사이에 시세는 올랐겠죠. 근데 이제 그 시세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감정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싼 거예요. 왜냐면 원래였으면 주변에 서울 아파트 24평, 뭐 25평은 지금 이미 10억 넘은 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6억 4천이니까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. 지금 이 아파트도 보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예요. 목동에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이 아니라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아파트가 지금 41평, 그 분양 면적까지 하면 거의 60평, 70평 될 거 아니에요? 낙찰을 17억에 받은 거예요. 웬만한 40평대 넘는다고 하면 거의 20억대 이상일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경매를 일단 지도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실거래가랑 빠르게 비교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거. 교통망을 추가해가지고 같이 보면 이 경매가 나온 위치에 교통망이 뭐가 좋아질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신규 예정 교통망이 뭐가 생길지.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? 경매에 나왔는데 그 경매에 나온 위치가 예를 들면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가, 그런 것도 또 볼 수가 있겠죠. 이 파란 안에 들어가 있는가,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단순히 빌라가 아니야 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좀 경매 초보가 네.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? 이제 자기가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주관화에 빠진다는 거예요. 주변에 뭐 공장이 나왔는데 20억짜리가 10억 됐다. 이거 무지 싸네 라고 그냥 가격만 보고 입찰하려는 경우가 많고, 실제 현장에 안 가보고 입찰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경매가 싸게 사는 수단이지 부동산은 좋은 위치에 있는 걸 사야 된다는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. 임야가 엄청 싸게 나왔네, 저기 전이 싸게 나왔네, 이렇게 되면 내 귀중한 자금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내가 싸게만 사면 언제든 팔면 팔린다라는 황금성이 있잖아요. 근데 경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싸다고 팔리지 않을 물건을 내가 섣불리 사는 거예요. 그럼 돈이 하세월로 묶여버려요.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.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황금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, 불인이들이 알려면 내가 아는 동네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도상의 경매를 내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고.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가장 어려운 게 전 부동산인 것 같아요. 예.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좀 떨치기가 힘들더라고요.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부동산 관련 교육도 조금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저희가 앞서 설명했었던 것들 중에서도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지 않을 것인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. 불인이한테 좀 알려주는 꿀팁, 내 집 마련 이거 하나면 끝난다. 경험치를 쌓은 선배 멘토가 필요해요. 저 역시도 멘토가 언제든지 있었고, 그 멘토를 찾기 위한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.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책으로 보고 유튜브로 듣고 뭐 할 수도 있지만, 제일 좋은 거는 현장감 있는 선배한테 내가 이거 실거주로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멘토도 굉장히 잘하는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 어중간한 멘토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. 그럼 그런 멘토가 여러 명이어서 그 사람한테 받은 피드백을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고, 이런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. 좋은 멘토를 만나려면은, 그럼 멘토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? 오프라인에 괜찮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경험치가 높은 사람들을 좀 사귀어 놓는 거예요.
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하게 하는 거죠.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낸다거나 이거 뭐 날도 더운데 한 잔 드시라고.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. 뭐 4,000원, 5,000원. 그리고 가끔 뭐 명절은 아니어도 뭐 아이스크림 쿠폰 애기 먹으라고 보낸. 그럼 이게 뭔가 조그만 거를 받으면 사람이 짐이 생기거든요. 저도 그래요. 부채감이 생기는군요. 저도 별로 상담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스트레스 풀고. 근데 그런 거를 보내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늘려놓으면 내가 기본적인 공부를 문제집 풀면서 하지만 그 멘토들이 결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내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. 왜냐하면 나는 부동산 한 번도 실행해 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 결정을 내가 공부한 것만으로 실행하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, 부동산은. 그런 사람들을 많이 늘려놓는 게 중요하죠. 하다못해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라고 소문나고 내가 이 사람은 좀 괜찮아 보여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주최하는 강의를 가서 그 사람한테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시고 강의할 때 커피 사다가 떠놓고 저 누구예요? 라고 계속 어필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진솔한 상담을 해주겠죠.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직장생활 똑같잖아요. 사수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든 배우려면 어깨너머로 자꾸 뭘 드리고 밥도 함께 하자고 하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. 내가 공부해서 그 일을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어요. 커피 한잔하러 가시죠. 그런 겁니다. 그게 모든 공부의 동일한 속성이에요. 부동산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. 네. 하나만 뭐 알면 되는구나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. 뭐 책 사보세요 이런 거는 비현실적인 거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. 일단 아메리카노 쿠폰이 가고 나서 하는. 아메리카노 쿠폰 어디게 제일 좀? 당연히 이제 아파트도 황금성이지만 스타벅스 쿠폰이 제일 많이 사용되니까 자주 쓸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좋겠죠. 내 집 마련하려면 언제쯤 멘토를 찾아야 늦지 않은 건가요?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면 나는 불인이라서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할지 시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멘토들은 알 거 아니에요. 이때쯤 어디 인천을 사면 좋겠다, 이때쯤 남양주를 사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동안 경험치가 있으니까. 내가 집 사는 시기랑 상관없이 멘토를 만나 놓으면 그 사람이 자꾸 흘린단 말이에요. 지금 남양주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러면 나는 집 살 생각이 없더라도 남양주 왜요?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딴 데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안 올랐어. 나의 집 살 시기에 대한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. 왜냐, 나는 불인이니까.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안 사보는 거예요. 남양주 괜찮다고 했는데 일단 안 사보자. 근데 이 사람 말대로 남양주가 올랐네?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을 이제 전적으로 좀 신뢰를 하는 거죠. 한두 번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. 무조건 믿지 않고. 혹은 또 사귄 저 멘토한테 가서 남양주 지금 좀 괜찮다는데 실거주로 집을 살게. 무슨 남양주야 지금. 경기도 광주야 이러면 두 멘토 중에 어디가 집값이 더 올랐는지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쿠폰을 어디에 더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. 멘티 구하실 생각 없으세요? 쿠폰 오는 거 보고. 농담입니다. 대표님이랑 되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. 대표님 오늘 이 시간 좀 어떠셨나요? 재밌고 좋았고요. 사실은 저도 이제 불인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사업도 하게 되고 전문가라는 소리도 듣게 됐지만 누구나 다 이 배움의 과정에서는 겸손하고 계속 멘토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저도 물어보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의견 듣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가 부동산이라고 다른 건 없고 사회생활이든 수능 공부든 뭐든 다 붙잡고 물어보고 내가 막 해가지고 나 한번 실행해봐야지 하다가 정말 오랜 세월 묶이게 되니까 이런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쿠폰을 많이 쏘셔라.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.